오디세우스가 이야기하는 그동안의 모험을 한번 들어가 보죠.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죠. 여기서 출발해서 고향인 이타카로 가야 합니다. 아가멤논은 굉장히 쉽게 갔죠.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 신한테 밉보였기 때문에 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지도에서 그려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트로이아에서 키코네스족한테 갔다가 노토파이스족한테 갔다가 키클롭 섬에 갔다가 라이스 트리고네족을 만나고요. 키르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저승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세일의 여신들을 피하고요. 스킬란 카리투스를 지나고 트리나키의 섬을 상륙합니다. 그리고 몰타 섬에서 칼립소와 7년 동안 살게 되죠. 여기서 뗏목을 타고 헤매다가 파이아케 속 나라에 갔다가 여기에서 이타카 섬으로 가게 되는, 이게 10년간의 오디세우스의 여정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먼저 들렸던 나라는 로토파고이족의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로토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 식물을 먹은 부하들은 자꾸 고향을 잊어버리고 로토파고이족 사이에서 머물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로토스라는 게 뭘까? 마약이 아니었을까? 마약의 일종? 아니면 향정신제? 이걸 먹으면 그냥 행복한 상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뭐 이런 신비로운 약이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는 그걸 다 떨쳐버리고 몇몇 부하들만 버려두고 다시 떠납니다. 그 다음에 만난 곳은 키클롭스의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 상륙한 다음에 오디세우스는 가장 훌륭한 12명을 뽑아서 섬에 상륙했고 신은 빼어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섬에 상륙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상륙합니다. 잘 다듬은 황금 7탈란톤과 은으로 된 희석동이, 손잡이가 둘 달린 12개의 항아리, 여기 암포라죠. 물타지 않은 달콤한 포도주가 있었어. 그동안 여행하면서 고생은 하긴 했지만 섬에 상륙할 때마다 전리품을 거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황금도 있었고 와인이든 암포라도 있었고 꽤 형편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섬에 상륙을 했더니 큰 동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키클롭스가 사는 동굴이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동굴의 주인인 키클롭스가 다가옵니다. 키클롭스 중에서 눈이 하나인 폴리페무스가 이 동굴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폴리페무스는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이었는데요. 양과 염소를 데리고 동굴 안에 들어왔다가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굴의 입구를 거대한 바위로 딱 막아서 오디세우스가 밖에 나가지 못하라고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부하들을 하나씩 잡아먹습니다. 하룻밤에 하나씩 부하들을 산채로 잡아먹게 됩니다. 자, 그때 오디세우스는 꾀를 내죠. 마침 황금과 와인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와인을 줘서 이 폴리페모스가 취하게 만듭니다. 이 폴리페모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그네들이여, 그대들은 누구며 어디서 항해 왔는가? 너희들은 마치 해적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며 목숨을 걸어놓고 떠돌아다니듯 말이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키클롭스여,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라. 여기 아무도 아니라는 게 원어는 우티스입니다. 우티스. 우는 뭐 노라는 뜻이고요. 티스는 메티스 여신 있죠. 메티스 여신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아무도 아닌 이런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야 라고 오디세우스가 이야기하죠. 내가 오디세우스에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아니, 우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전우들도 그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폴리페무스는 오디세우스가 우티스다 이렇게 알고 있던 거죠. 자, 이제 술에 취해서 폴리페무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뭔가 바꿔야 되겠죠.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긴 나무를 구해서 나무의 끝을 날카롭게 한 다음에 불에 달궜습니다. 그런 다음에 잠이 든 폴리페무스의 하나밖에 없는 눈을 찔렀습니다. 전우들은 끝이 뾰족한 올리브 나무 말뚝을 움켜잡고 그자의 눈에다 밀어 넣었어. 한편 나는 말뚝 위에 매달려 말뚝을 돌렸어. 여기서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폴리페무스가 막 날뛰겠죠? 그 날뛴 상태에서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되자 폴리페무스는 동굴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서 염소들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양의 배에 숨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작가 미상인
조각상도 이렇게 했죠. 오디세우스가 양 밑에 숨어서 이렇게 동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폴리페무스는 자기 눈을 찌른 이자들이 누군지 이자들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동료들아, 지금 이놈들이 나의 눈을 찔렀다. 막 소리고 다니니까 다른 키클롭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폴리페모스, 무엇이 그대를 괴롭혔기에 그대는 고함을 지르는 것일까? 막 고함 지금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폴리페무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 친구들이여, 아무도 아니란 놈들이 나를 괴롭히고 도망치고 있다오. 아무도 아니, 우티스 우티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키클롭스들이 아무도 아닌 놈들이 괴롭혔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잘 이용해서 이제 바다로 도망치게 되고 자신들의 함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자, 이 배가 있죠?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 폴리페무스한테 막 외쳐요. 폴리페무스야, 나는 오디세우스다 라고 얘기를 하죠. 키클롭스 필멸의 인간들 중에서 누가 그대의 눈에 대해서 묻거든 그대를 눈멀게 한 것은 이타케 집에 사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도시 파괴자 오디세우스라고 말하시오. 나는 오디세우스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막 한 겁니다. 문제는 이 폴리페모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헤시오도스의 신화에 의하면 폴리페모스 또는 키클롭스는 사실은 크로노스와 형제지간이죠. 포세이돈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호메로스에서는 키클롭스들이 포세이돈의 아들인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죠. 그 폴리페모스가 화가 나서 오디세우스의 배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집니다. 오디세우스가 조롱을 하니까 화가 나서 섬에서 바위를 마구마구 던졌다는 거죠. 그 전설이 지금 시칠리아 동부의 아치올레라는 도시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요. 호텔들이 많이 있죠, 바닷가에. 근데 이 바닷가 앞에 이런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 때문에 여기가 리조트가 된 겁니다. 폴리페모스가 던진 바위라고 하는 거죠. 피클롭스의 섬에서 출발한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바람지기 아이울루스한테 주머니를 받습니다. 이 주머니는 뭐냐면 바람을 모두 다 여기다가 집어넣는 주머니예요. 바람이라는 게 잔잔한 바람도 있지만 폭풍우도 있잖아요. 그런 폭풍우도 모두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주문이라는 거죠. 9살 배기 황소의 가죽을 벗겨 내게 자루를 하나 만들어주며 그 안에다 울부짖는 바람들의 길들을 묶었소. 어떤 바람이든 그가 마음대로 재우고 일으키도록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그를 바람지기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크로노스의 아드님이 누구죠? 제우스죠. 제우스가 아이울루스를 바람지기로 삼으셨고 그 아이루스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죠. 이 주머니를 잘 담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 바람이 적게 불 거다. 이렇게 오디세우스를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한참을 여행을 하다가 부하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바람에 뭐가 들어있지 않았을까? 혹시 오디세우스가 보물을 챙기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주머니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가 뭐죠? 바람 주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바람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마구마구 부는 거죠. 결국은 오디세우스가 이끌던 함선의 상당수가 폭풍우에 의해서 좌초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로이아를 오디세우스가 출발할 때 꽤 여러 척의 배들을 데리고 나왔죠. 원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이 갈 때 12척의 배를 데려갔거든요. 거기서 승리를 했으니까 그대로 12척이 왔을 거란 말이죠. 폴리페무스의 섬에 갈 때도 12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자루를 여는 바람에 몇 척이 남은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함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참을성이 없는 이 부하들 때문에 그들은 고향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도달한 섬은 아이아이 섬입니다. 이곳에는 인간의 음성을 가진 무서운 여신 머리를 곱게 따은 키르케가 삽니다. 이 아이아이 섬이 어딜까요? 사람들은 아마도 나폴리 부근의 폰자 섬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정하는 거죠.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이 항해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탈리아 반도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을 쭉 항해하는 과정이니까 그 중에서 풍광이 아름다운 혼자 섬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아이아이 섬에는 키르케라고 하는 악독한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 상륙한 오디세우스는 이제 조심성이 많아졌어요. 부하들이 바람춤을 여는 바람에 풍랑이 맞아서 많은 함대가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하들을 그냥 상륙시켜서 보내면 어떤 짓을 벌일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을 해요. 그래서 에오릴로코스와 둘이서 전우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무조건 전원이 가서 상륙할 게 아니고 부하들을 둘로 나온 다음에 에오릴로코스가 데리고 가는 부하들이 먼저 상륙해서 상황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에오릴로코스와 몇몇 부하들이 키르케 성에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름다운 키르케가 나와서 마법의 약을 권하게 됩니다. 치즈와 보릿가루와 노란 꿀과 프람네산 포도주를 섞고 여기에 해로운 약도 섞었으니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르케가 약을 주고 있죠? 그랬더니 이 약을 먹은 전우들은 돼지의 머리와 음성과 털과 생김새를 가지게 됩니다. 키르케 발밑에는 돼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마법의 약을 먹고 이렇게 돼지로 변한 겁니다. 자, 이때도 에오릴로코스는 조심성이 있어가지고 전우들을 먼저 성 안에 들여보내고 자신은 망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우들이 이 돼지로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배로 돌아와서 오디세우스한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때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오디세우스를 도와주게 됩니다. 내가 그대를 재앙에서 풀어주고 구해줄 것이니 여기 이 훌륭한 약을 가지고 키르케 궁전으로 가도록 하라. 말하자면 해독제 같은 것을 헤르메스가 오디세우스한테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에오릴로코스와 오디세우스는 키르케 성 안으로 가서 키르케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 부하들을 왜 돼지로 바꿨느냐? 라고 하면서 당장 내 부하들을 이 해독제를 먹여서 인간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키르케는 어쩔 수 없이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을 자기 성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1년 동안 날마다 그곳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고기와 술로 잔치를 벌였소.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달들이 지나가고 긴 날들이 흘러갔을 때 고향을 떠올렸소. 지금 아주 좋은 세상 만난 거죠. 키르케 성 안에서 많은 고기와 술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1년 동안 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또 고향을 떠올리게 되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고향에 가면 지금 바람주머니 열렸기 때문에 언제 또 폭풍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키르케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고향에 돌아갈 방법을 아십니까? 아나요? 했더니 키르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데스와 무서운 페르세폰의 집으로 가서 아직도 정신이 온전한 눈먼 여자 테이레시아스의 혼배에게 물어봐야 하오. 그한테 물어보면 아마도 고향에 돌아가시는 길을 알려줄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 벳사공 키론이거든요. 영혼들이 저승으로 가려면 이 벳사공 키론한테 노잣돈을 줘야 하고요. 우선 노잣돈을 주기 전에 죽은 영혼들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줘야 돼요. 화장을 하고 그거를 잘 묻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묻어주지 못하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실제로 오디세우스도 이제 저승에 여행하게 되는데 저승 입구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죽은 부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스틱스를 건너서 에레보스로 가게 됩니다. 배를 항해한 후 해가 지고 길이 어둠에 쌓인 후 깊이 소용돌이치는 오케아노스의 경계에 닿았다. 키르케가 얘기하는 거죠. 서쪽으로 항해를 해서 오케아노스가 해양과 만날 때 육지에 상륙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거기가 저승에 들어가는 입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케아노스의 경계까지 가서 강을 건널 준비가 된 거죠. 바로 그 하데스가 다스리는 저승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에레베스에 간 다음에 심판자 미노스를 만납니다. 그러면 미노스는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한 자들은 엘레시온, 행복한 자의 섬에 가게 되고요. 나쁜 자들은 타르타로스, 무한지옥에 가게 된다.
그리고 에레보스까지 가는 과정에는 강이 몇 개가 있다. 그 강들의 이름은 이렇다. 오케아노스, 대지를 흐르는 강인데 저승의 입구에 있죠. 아케론 강이 가장 유명한데 비통의 강 또는 슬픔의 강입니다. 여기에는 벳사공 영감 키론이 있어가지고 키론한테 엽전 한 잎을 줘야만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플레게톤 강도 있고요. 코키토스의 강도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넷대의 강도 있죠. 망각의 강. 망령은 이승에 태어나서 저승을 가는데 여기 건너갈 때 넷대의 강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승에 가서 이승에 있는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렛대의 강이고요. 스틱스의 강이 있죠. 이건 증오의 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강은 신들이 이 강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강을 건넌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강을 건너서 에레보스에 가고 거기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을 만납니다. 영혼한테 어떻게 하면 고향 이타케에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 얘기를 해줘요. 제우스 신한테 재물을 바쳐야 되고 고기를 구워서 불을 피워야 되고 여러 선물해야 되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트리나케 섬의 가축들을 해코지하지 않는다면 이타케에 닿을 것이죠. 여러 가지 신들한테 많이 바치고 많이 빌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러고 트리나케 섬에 갔을 때 가축들을 해치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전우들의 파멸을 될 것이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전우를 다 잃고 갈 것이지만 전우들은 못 돌아갈 거다. 이렇게까지 테이레시아스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 안티클레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출발하기 20년 전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한참 세계를 떠돌고 있는 이 상황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지 몰랐지만 저승에서 어머니 영혼을 만나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내 페넬로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괴로운 밤들과 낮들을 보내고 있다. 너의 아름답고 명예로운 지위는 아직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않았단다. 페넬로페는 수위를 짜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고 구원자들이 와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 아직 오디세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으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면 저승에서 만난 여러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저승 가가지고 오디세우스가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머니, 테이레시아스, 그리고 티티어스, 시지푸스 같은 이들을 만나죠. 그 저승에서 만난 인물들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대표적인 건 아가멤논이죠. 아가멤논이 죽었다는 걸 오디세우스는 몰랐지만 어쨌든 아가멤논을 만납니다. 아가멤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기스토스가 내 잔혹한 아내와 결탁하여 내게 죽음과 운명을 가져다 주었어. 그자는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베풀더니 마치 구유 위에서 황수를 죽이듯 나를 죽였어. 나는 빨리 고향에 돌아갔어도 아내한테 죽임을 당한 이런 상황이요.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간 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승에서 또한 아킬레우스를 만납니다. 이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우스가 나눈 대화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보기에 아킬레우스는 지금 여기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 영혼들을 데리고 통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곳에서도 강력한 통치자이구려. 그러니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나는 세상을 떠난 모든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 밑에서 품이라도 팔고 싶소이다. 저승에서 대장 노릇 해봐야 좋은 거 없어. 차라리 나는 그냥 지상에서 가진 거 없이 머슴이 되어서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은 거보다는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타르타스 쪽으로 갔더니 판결을 내는 미노스가 있었습니다. 판결을 내는 미노스 얘기를 보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대화편을 썼죠. 대화편에도 이 미노스의 판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단테 신곡에도 미노스가 저승 입구에서 판결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저승의 심판관 미노스. 자,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미노스라는 그림인데요. 가운데 미노스가 앉아가지고 저승으로 온 여러 존재들을
어느 층으로 보낼 것인지를 판단을 하죠. 나는 제우스의 탁월한 아들 미노스가 황금호를 쥐고 앉아 사자들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 오디세이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자, 단테 신곡에도 이렇게 나오죠. 입구에 미노스가 무서운 모습으로 서서 사람들의 죄를 조사하고 판단해 제 꼬리에 감기는 횟수에 따라 보냈다. 여기 그림 있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거기 보면 이렇게 몸에다가 뱀을 감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죠. 아마도 단테 신곡을 읽어본 미켈란젤로가 그거에 상상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미노스가 저승의 심판관이라는 것을 오디세이에 맨 먼저 등장을 하고, 플라톤의 향인에 등장을 하고, 단테 신곡에 나오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림에도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오디세이에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승에서 벌 받는 존재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시지프스죠. 바위를 언덕 위로 계속 굴러 올려야만 하는 벌을 받고 있는 존재. 이 사람은 원래 코린토스의 창건자죠. 신도 아니에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봤다는 거죠. 저승에서 신을 속인 죄, 신을 희롱한 죄로 있죠. 그리고 탄탈러스도 봤다. 이 사람은 원래 프리기아의 왕이에요. 근데 신을 시험해 보려고 아들을 죽여서 요리해 냈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나무 밑에 물속에서 영원히 허기와 갈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속에 있긴 한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기와 갈증을 익히는. 이것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저승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또 튀티우스가 있죠. 대지의 여신이며 가이아의 아들입니다. 이 신은 여신 레토를 겁탈하다가 살해돼요. 그래서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의 간을 독수리가 파먹는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오디세우스가 저승에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모독한 존재들은 저승에서 벌을 받는다는 모티브가 이곳으로부터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기독교에 있는 천국과 지옥의 모티브는 이런 그리스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에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에는 천국과 지옥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 좋은 일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나쁜 한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심판자가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은 그리스 신화에 많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의 원조는 바로 오드세이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